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가이드입니다. 박소연입니다. 이번 달 초 정부가 부동산 이 과열 양상을 잡기 위해서 대책을 내놨어요. 대책 발표 이후에 물론 투자자들의 심리가 크게 위축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규제책이 피해가는 곳은 여전히 나홀로 독주하는 곳들이 있었고요. 또 규제책 그 칼날에서 좀 피해 나가는 그런 물건들을 중심으로 해서 투자 자금이 쏠리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대체 어느 곳에 투자를 해서 돈을 벌어야 하는 것일까요? 부동산 시장과 부동산 투자의 모든 것, 부동산 가이드를 통해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출발하겠습니다. 생생 부동산 클리닉 여러분들 궁금한 사항들 접수받고 있습니다. 전화, 문자 모두 받겠습니다. 전화는요 2077-635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문자 상담 02-581-9943번으로 접수받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저희 오늘도 기다리고 있을게요. 아주자산관리 박정원 소장과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예. 자, 우리 시청자분들 전화 주시기 전에요. 또 소장님과 함께 부동산 관련한 뉴스, 또 팁, 이런 부분들 좀 살펴볼까 하는데요. 예, 예. 화면으로 먼저 만나고 오겠습니다. 엎친 데 덮쳤다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113 부동산 대책에 이어서 정부가 아파트 잔금 대출에도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한다고 했는데요. 부동산 시장을 올겨울을 어떻게 나게 될까요? 연이은 정부의 규제 발표에 따른 영향과 대응 방안 모색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 점검을 좀 해볼게요. 참 어려워요, 소장님. 한 해 내네요. 근데 이제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단 말이죠. 이런 가운데서 정부에서는 부동산 시장을 잡아매려고 온갖 대책들이 나옵니다. 지금 보니까 잔금 대출 심사 강화 이런 것이 한 달 뒤에 시행된다는데 이게 뭔지 어떤 영향이 있는 건지 살펴주세요. 정부가 지난 24일 우리 8.25 가계부채 후속 조치로 내년 1월부터 아파트 집단 대출 중 하나인 잔금 대출도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기로 했는데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란 상한 능력에서 돈을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 갚도록 규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동안 분양권에 당첨만 되면 소득 심사 없이 낮은 이자로 돈을 빌릴 수 있었는데요. 앞으로 소득 증빙 자료에 대한 객관성을 증명해야 하고요. 그리고 그동안 가계부채 대책의 사각지대였던 농협이라든지 축협, 수협, 지역조합 등 상호 금융권과 새마을 금고에서도 내년부터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에는 은행처럼 은금과 이자를 같이 분할 상환해야 합니다. 이번 규제는 내년 1월 1일 분양 공고 사업장부터 시행하기 때문에 이미 분양을 받고 중도금 대출을 받아서 지금 계신 분들은 해당 사항이 없고요. 지금처럼 그대로 소득 심사 없이 잔금 대출을 이용하실 수 있고요. 정부는 주택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자금력이 없는 실질 수요자라도 문턱이 높아진 건 사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8.25 가계부채 대책과 또 113 부동산 대책에 이어 가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이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래도 아파트 시장은 전반적으로 위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전략을 잘 짠다면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구멍은 어디서든 찾을 수가 있습니다. 좀 도와주실 거죠, 소장님? 네. 자, TV를 통해서도 물론이지만요. 오프라인을 통해서도 우리 소장님의 1:1 맞춤형 전략들 챙겨가실 수가 있습니다. 어디로 오시면 되는지 안내해 드릴게요. 보겠습니다. 자, 박정원 소장의 1:1 부동산 무료 상담입니다. 촉보도 성공하는 부동산 투자 전략이라는 주제로 상담 진행하는데요. 매주 금요일, 토요일입니다. 581-9943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랄게요. 자, 이제 여러분들 전화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번호 02-2077-6352번 열어놓고 있고요. 첫 번째 시청자님 만나러 갈게요. 자, 전화 연결됐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부동산 가이드예요. 우리 시청자님, 어떤 부분 궁금하실까요? 네, 지금 제가 서울 언평구 진관동에 힐스테이트 1단지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요. 네네. 언제 매도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진관동에 있는 힐스테이트 1단지 아파트요. 예. 언제 매도하면 될까? 매도 타이밍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소장님 바꿔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예, 사장님.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예, 실 거주신가 아니면 뭐 어떻게 전세를 놓으신 상태인가요? 전세 놓고 있습니다. 아, 전세 놓고 계신다고요? 네. 아, 제가 지도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아, 이쪽 지역은 뭐 우리 작년, 재작년 해서 좀 많은 좀 여기가 비교적 서울의 외곽 지역에 위치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네. 좀 이쪽으로 이렇게 저평가 되다 보니까 이쪽으로 좀 많은 인구가 유입됐는데요. 아, 그래서 또 뭐 그 옆에 삼성지구라든지 이런 데서 지금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죠, 지금. 네, 조금 올랐어요. 예, 예. 그 우리 시청자님도 좀 매도 타이밍을 여쭤보시는 게 아무래도 좀 여기가 좀 가격이 좀 계속 오르고 있거든요. 네. 아무 제가 우리 시청자님이 말씀하시는 저 아파트입니다. 우리 저 구파발 사무소, 지하철 사무소 구파발역을 아주 3분, 3, 4분 아주 초역세권에 해당하는 아파트인데요. 지금 가격은 좀 막 계속 오르고 있죠? 네네. 예, 예. 아마 이쪽 지역이라면은 뭐 아무래도 우리 지금 곧 이제 우리 뭐 롯데 쇼핑몰 이제 좀 있으면 개점하죠. 네, 그런 걸 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또 가톨릭대 은평 성모병원도 이 앞으로 해서 또 2018년도에 또 개원 예정이고요. 아, 이렇게 뭐 이제 인프라가 지금 뭐 계속해서 지금 막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다면 뭐 이제 여기 이쪽 지역이 뭐 유망하니까 이런 데 큰 병원도 들어오고 또 대기업에서 또 커다란 또 쇼핑몰도 들어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네. 우리 또 잠깐 축소해 볼까요? 요 네? 한정거장 거리 보면 또 우리 여기 또 우리 연신대역이 있죠. 연신대역 하면은 우리 또 GTX-A 또 우리 또 정거장으로 확정되고 그렇다면은 지금 뭐 1시간 정도 뭐 넘게 걸리던 그 강남권이 뭐 한 20분 내로도 갈 수 있는 이제 그 거리가 된 것 같고요. 그 아무래도 네. 외곽 지역에 있다 보니까 이런 뭐 우리 저 강남하고의 접근성을 좀 모두들 따지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앞으로 여기 지역은 계속해서 좀 발전하고 있고요. 좀 네. 가격이 막 계속 오르다 보니까 좀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언제 또 네. 떨어질지 모르죠, 가격이. 네, 그래서 좀 맞습니다.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또 여기 삼성역 쪽으로도 해가지고 또 괜찮습니다. 이쪽으로도 뭐 신문장소 들어오고 우리 또 이쪽에도 또 신세계몰, 뭐 쇼핑몰이라든지 뭐 이렇게 해서 주변이 이렇게 좀 막 좋아져요. 계속 인프라가 계속 생기고 그러거든요. 네. 그렇다면 그게 많은 인구가 이제 들어오고 앞으로도 여기가 유망한 지역이기 때문에 들어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직까지는 지금 매도 타이밍을 잡으실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좀 더 가지고 있을까요? 예, 예. 우리 뭐 아주 앞으로 연신내역도 또 이렇게 들어올 예정이고 또 우리 또 큰 병원도 또 들어올 예정이니까 앞으로도 뭐 한 중기 정도? 한 5년 정도는 앞으로도 더 보유하셔도 네.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도 시장 상황 보면서 중간 점검은 한 번씩 필요할 것 같아요. 시청자님, 중간중간에 네. 혹시 또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무엇보다도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에서는 기분 좋은 소식인데요. 축하드려요, 네. 시청자님.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예. 자, 진관도, 은평구 쪽 다녀왔고요. 다음 분 또 연결되어 있는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시청자님은 어느 곳 궁금하신가요? 제가 등촌동 쪽에요. 등촌동. 네. 네, 그 신축 빌라를 뭐 제가 그 실거주는 할 건 아닌데 네네. 좀 투자 목적으로 좀 하나 두 개 정도 이렇게 좀 잡을까 싶어가지고 이게 괜찮나 싶어가지고요. 예, 예. 혹시 보신 뭐 네. 구체적인 물건이 있으신 건가요? 네네 있어요. 예, 뭐 번지수를 저희가 한번 잠깐만요. 볼까요? 예. 번지수요. 한번 확인해 주세요. 저거 등촌동 등촌동 653-1번지요. 653-1번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세대 주택인가요? 네네. 예, 점거 들어가겠습니다. 시청자님,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네. 예, 사장님 전화 좀 받아주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예. 어떻게 이쪽 지역을 뭐 선택하신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신가요? 전혀 생각은 못 했었는데, 앞으로 이쪽이 또 괜찮아질 거라고, 그리고 아직까지는 그렇게 안 비싸더라고요, 아, 이쪽이. 예, 예. 네, 그래서 한 뭐 잡아놓으면 괜찮다 그러는데, 예, 예. 일단은 계속 고민 중이에요. 그래서, 아, 이제 방송보다가 좀 질문 예, 좀 이쪽 드려보려고 강서구가, 전화드렸습니다. 예, 예. 강서구가 뭐 강남 4구, 뭐 양천구 그 다음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뭐 요새 좀 집가 상승률도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제가 네. 지도 보면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이쪽 지역 하면은 뭐 우리 좀 마곡지구 있죠, 일단. 마곡지구 네. 갖다 크게 한번 쳐놓고.
우리 저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위치가 이 정도 되네요. 그저 증미역도 이렇게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거리고요. 또 가양역도 이용할 수 있는 거리가 같네요, 보니까요. 네. 예. 그 뭐 여기서 뭐 최고 이슈라면 일단은 뭐 우리 마곡지구라고 할 수 있겠고요. 뭐 마곡지구는 뭐 내년부터 해서도 앞으로 2024년까지 뭐 많은 인구가 지금 많은 직장인들이 들어올 예정이고요. 예. 또 요 밑으로 보면 우리 또 여기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가 있죠. 이 밑으로. 예. 예, 그러면 또 이제 그쪽에서 이제 앞으로 이제 재건축, 그 이주 수요도 괜찮다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 근처에 보면 이 주변으로도 해서 뭐 대한항공도 있고, 예, 뭐 맞아요. 예, 홈플러스도 본사들이 있고, 많더라고요. 예, 그 다음에 또 새마을금고 IT센터도 또 이쪽으로 이전할 예정이라고 하던데요. 이 주변으로 예, 해서 이렇게 맞아요. 좀 대기업들이 이렇게 좀 이렇게 이렇게 건물들이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예. 아, 그렇다 보면은 뭐 아무래도 이쪽에 항상 뭐 얘기하는 것은 역세권에 또 업무단지든지 이런 업무단지든지 그런 곳이 바로 이렇게 가까이 있다 그러면 아무래도 요즘 많은 분들이 직주 근접을 선호하다 보니까요. 그렇다 보면 뭐 수요는 충분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이쪽으로 또 우리 또 여기 또 강현철도인가요? 뭐 그게 뭐죠? 예. 뭐 철도가 하나 또 이쪽으로 해서 홍대 쪽으로 이어지는 거. 예, 맞아요. 아, 예. 그쪽으로 하면 또 우리 또 강북으로도 또 가는데 또 이렇게 수월할 것 같고요. 앞으로도 여기 좀 되어 갔을 때는 괜찮아 보이는데요. 예. 뭐 투룸인가요? 예, 투룸 보고 왔어요. 아, 투룸이요. 그 아무래도 직장인들 가까이 있고 뭐 그렇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그 투룸 정도 해가지고 한번 뭐 어디 뭐 차익이요 아니면 수익으로 원하시는 거예요? 그 차익형으로 아, 그 차익형이- 전세 끼고 예. 예, 뭐 투룸이 인기가 많다 그래가지고 아, 예. 보고 아니 그렇게 해도 투자를 워낙 이렇게 뭐 전세가 비율이 나오다 보니까 네. 아, 그런 투자도 괜찮고요. 이쪽으로는 또 수익형으로도 제가 봤을 땐 괜찮을 거 보여지네요. 아무래도 여기 많은 직장인들이 들어올 것 같으니까 예. 앞으로 이거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지금 아, 사도 된다라는 예, 말씀이신 예, 거예요? 예, 예. 아, 시청자님, 감사합니다. 일단은 네. 매수 괜찮겠다라는 답을 주시는 것 같아요. 아, 예, 감사합니다. 예, 좀 도움 되셨기를 바랄게요.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예.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께서도 계속 전화 주시면 되고요. 문자 한번 열어볼까요? 02581-9943번으로 들어온 문자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보시죠. 자, 첫 번째 문자 봅니다. 동작구에 위치한 대방 대림아파트 49평형 아파트에 실거주 중이시라고. 향후 실거주가 아니라 투자 목적으로 이 물건 보유해도 가치가 있을까요? 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근데 지금은 살고 계신데 나중에 혹시 이거를 투자 목적으로 돌려도 될까? 어떻게 보세요, 소장님? 아, 예. 일단 지도를 보면서 어느 지역인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네, 우리 보겠습니다. 예. 우리 시청자님께서 말씀하시는 저 아파트인데요. 우리 뭐 대방역도 이용할 수 있고요. 또 우리 또 7호선 보라매역하고도 이렇게 중간에 위치하네요. 보니까 이 주변 하면 뭐 일단은 이렇게 입지를 보자면은 주변으로 해서는 뭐 이렇게 학교도 또 이렇게 다양하게 형성된 학군도 있고 네. 또 옆에 뭐 또 이렇게 우리 또 요새 또 숲세권이라고 그래가지고 또 많이들 또 이렇게 선호하지 않습니까? 용마산도 가까이 있고 뭐 이쪽으로 해서는 뭐 인프라도 괜찮게 잘 돼 있는 지역인 것 같은데요. 근데 이쪽 지역에 이제 뭐 문제는 뭐냐면 이게 평수가 좀 크다는 것이죠. 요새 49평형이에요. 요새 워낙 이렇게 사람들이 이게 소형이 네. 아주 요새 또 선호도 높고 네. 그나마 중형도 괜찮은데 너무 대형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격이 아무래도 그 우리 중소형에 비해서 전세가 비율도 낮을 뿐더러 우리 매매가도 그렇게 좀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전고점도 아직도 좀 회복을 못한 것 같은데요. 아 그렇다면은 이것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투자 목적이라고 하면은 실거주라고 하면은 아무 거주하기는 아주 좋은 곳입니다. 왜 그러면 우리 강남북으로도 이동이 편리한 지역이거든요. 사실 여의도도 바로 앞에 있고요. 강남으로도 이동도 수월하고요. 강북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거주하기는 괜찮지만은 부동산 투자 측면에서 볼 때는 이렇게 매도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물론 이쪽에 또 우리도 경전철도 신림선이 또 이렇게 예정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지금은 이렇게 아니지만 좀 가깝게 경전철을 여기 신림선이 이쪽 정도 해가지고 아마 들어올 그 정거장으로 들어올 예정인데 아마
이때를 저기 해가지고 틈타가지고 이렇게 좀 매도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괜찮을 것 같다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입지적인 여건 훌륭합니다. 개발 호재들도 보이고요. 하지만 그 호재가 진행되는 틈을 타서 오히려 아웃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투자 목적으로 가져가기에는 면적이 너무 넓다라는 지적을 함께 해드립니다. 도움 되시길 바라고요. 사실 전화 연결 시도를 해보도록 할게요. 부동산 고민 지금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반갑습니다. 부동산 가이드예요, 시청자님. 네, 예, 안녕하세요. 어느 거 궁금하신가요? 예, 저는 서초동에 있는 오피스텔 하나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예, 이게 어느 곳입니까? 타당한지 한번 예, 예. 여쭤보고 싶거든요. 오피스텔 서초동에 예. 있는 어떤 오피스텔인가요? 서초동에 있는 풍림 아이온 플러스 오피스텔인데요. 풍림 아이원 플러스 예. 오피스텔. 네네. 그거를 어떻게 하는 투자 목적으로 하나 매수를 해도 괜찮을지 네네.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 좋습니다. 전화 잘 주셨어요. 네. 한번 들여다볼게요. 소장님 바꿔드릴게요, 시청자님. 네. 예.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네네. 강남에 하면 또 그쪽으로 또 오피스텔이 많고 그러는데 여기 이쪽 이렇게 뭐 특별하게 선택한 뭐 일화도 있습니까? 예, 제가 여기저기 좀 알아봤는데, 예. 강남역 쪽으로 사실은 사고 싶어요. 예. 그쪽으로 갔더니 금액이 좀 높아요. 예. 여기보다. 예. 그래서 이런 가격 차가 나고, 저쪽에 가서 알아보니까 가격은 한 몇천 차이가 나기는 하는데, 또 의외로, 공실은 없더라고요. 꽉 차 있어요. 예. 그래서, 여기를 좀 낮은 금액으로 투자하는 게 오히려 수익률이 더 높지 않을까. 전문가님 생각은 어떠신지. 이게 사실은 강남역에서 한 정거장 정도 양재역 쪽으로 이동해서 있기 때문에 이게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제가 지도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우리 시청자님께서 말씀하시는 오피스텔인데요. 물론 우리 시청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역세권이라기보다는 약간 좀 거려야 되니까 좀 거리는 네네. 있습니다. 역하고는요. 근데 여기는 아무래도 우리 시청자님 말씀하시는 게 공실 따지시고 하면서 이렇게 하시는 거 보니까 우리 부동산에 대해서 좀 많이 아시는 분 같아요. 다 공부를 조금 했습니다. 예. 오피스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실률이고요. 공실이 네. 없어야 되는데 이쪽은 그렇던가요? 보니까 괜찮은가요? 공실은 없어요. 그런 부분까지 체크를 하셨다고 하면은 사실은 이게 좀 보니까 10년이 넘었죠? 10년 넘었어요. 예. 아무래도 이렇게 10년 넘어간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관리가 잘 되지 않은 곳이라면은 사실은 나중에 되면은 뭐 또 그런데 돈 들어가는 부분이 많거든요, 사실은요. 네. 근데 뭐 그런 부분이 잘 돼 있고 그리고 또 뭐 여기 쪽이 또 보니까 전용률이 다른 오피스텔에 비해서도 굉장히 커요. 예. 네. 그런 부분도 좀 이렇게 좀 좋은 것 같고요. 그러니까 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일단 뭐 전용률 높고 그다음에 네네. 일단 공실이 없다는 것이 그리고 또 관리가 잘 돼 있다. 그러면은 네, 좀 네. 괜찮을 것 같습니다. 투자를 해도 괜찮을까요? 예. 그리고 좀 강남역 인근 쪽하고 예. 대비해도 나쁘진 않단 말씀이실까요? 예. 그래도 수요가 있다는 것이 중요하죠. 네, 수요가 이상하게 이쪽도 꽉 차 있는 게 호감이 가더라고요. 예. 그렇죠. 수요가 네.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요가 있다는 것이. 네. 오피스텔은 아무래도 이쪽에 많잖아요. 강남 쪽에 네, 오피스텔이에요. 많죠. 그렇다 보니까 네. 많이들 뭐 경쟁을 하다 보면 또 뭐 임대료도 낮아지고 그러면 수익률도 떨어지고 그러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네. 그러면은 선택하셔도 괜찮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 예. 시청자님께서 전문가시네요. 우리 시청자님이 다 훑어보고 일단 박정은 소장님께서 숟가락만 하나 살포시 얹어 드립니다. 일단 감사합니다. 좋다라는 의견 네. 챙겨드리도록 네. 할게요. 네. 예, 고맙습니다. 네. 예. 자, 이번에 다시 문자 또 열어볼게요. 어떤 질문 주고 계세요?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4882번님께서 보내주셨군요. 서울 지역 아파트가 너무 비쌉니다. 그래서 최근 의정부시에서 분양한 이 편한 세상 수동공원 아파트를 분양받았습니다. 전망 어떤가요? 잘 매수했을까요? 질문 주셨어요. 선생님, 관심 있으신 게 아니에요. 이미 하셨어요. 이미 분양 받으신 것 같아요. 잘 하셨습니까? 뭐 이쪽 지역에 하면 또
직동목원이 있죠. 의정부 쪽에. 그럼 또 거기서 또 롯데가에서 거기서 분양을 했는데 거기도 반응이 괜찮았고요. 또 이쪽 지역도 괜찮았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지도 보면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들여다볼게요. 예. 우리 시청자님 말씀하신 아파트가 한 이 정도 되는데요. 이쪽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공원, 그러니까 우리 뭐 말 들어보면 뭐 여의도에 뭐 수배에 달하는 아주 큰 공원이 지금 현재 조성 중이고 거기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그렇다 보면은 일단 뭐 공기는 아주 좋을 것으로 생각되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공기는 좋은 대신 좀 역하고에 좀 거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쪽 주변으로 해서는 사실은 여기 밑으로 지금 지형이 나타났지만 이 밑으로도 뭐 문화 단지라든지 이런 것이 지금 앞으로 또 개발 예정돼 있고요. 또 이쪽 지역에 하고 바로 연결 안 되지만 또 7호선도 또 이렇게 들어올 예정입니다. 또 이쪽 앞으로도.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또 이쪽으로 의정부역, 지금 지도상에 나타나 있지 않지만은 이쪽 지역의 의정부역 쪽으로 해서 또 우리 또 GTX가 또 들어올 예정이죠. 그렇다면 물론 이쪽이 이 아파트가 직접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는 지역은 아니지만 주변이 지금 개발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면에서는 일단은 공기가 좋은 대신 그런 부분은 좀 어느 정도 감소하면서 사실은데 앞으로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우리 지금 아파트에 대해서 계속 지금 규제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래도 규제 받지를 않다 보니까 그런 네. 점에서 또 메리트라고 보여지고요. 또 나쁘지 않습니다. 주변이 개발되다 보면 여기도 당연히 또 발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강남 4구 그리고 경기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규제를 강화한다라는 정부 발표가 나왔잖아요. 이 지역에서 살짝은 비껴나간 지역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교통 호재거리가 있기 때문에 매수 잘하셨다는 사인 또 한번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 하나만 더 볼게요. 또 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이번에는 5653님께서 주셨어요. 경기도 광주시 쌍용동에 있는 동성 2차 아파트를 7년 전에 매수하셨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갖고 계신다고 합니다. 35평형이고요. 지금 계속 보유할까요? 아니면 지금쯤 팔아버리는 게 나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 네, 좋습니다.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경기도 광주시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소장님, 이 아파트도 봐주세요. 동성 2차라고 되어 있네요. 아무래도 제가 일단 지도 보면서 제가 설명드리겠는데 아무래도 이쪽 지역의 이슈라고 하면 뭐 얼마 전에 지난 9월에 개통한 우리 경강선이라고 할 수 있죠. 경강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여기 지금 시청자님이 말씀하시는 아파트인데요. 여기에 또 우리 경강선에 있는 그 역하고는 좀 거리가 좀 있어 보이네요. 보니까 아무래도 이쪽 지역은 아무래도 가격이 저렴한 것이 사실은 메리트죠. 가격이 저렴한 게 메리트로 해서 뭐 우리 판교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이렇게 비싼 지역을 나와서 직장인들이 판교에 직장을 둔 사람들이 판교나 이메일을 통해서도 이렇게 판교로 이렇게 갈 수 있기 때문에 또 저렴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해서 오는데 또 이 사람들이 찾는 곳은 또 그나마 또 역세권으로 찾는단 말이죠.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7, 8년 전에 매입하셨어도 아마 가격 변동은 크게 없을 것입니다. 아마 제가 보기에는요. 네. 그렇다면 이것이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될 물건은 아니라는 것이죠. 7, 8년 전에 해서 아직까지도 그때 당시 얼마에 매입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가격을 갖다가 해보려고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아무래도 그렇다면 가지고 있을 물건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매도를 갖다가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보유냐, 매도냐? 네. 소장님께서는 매도 사이를 주십니다. 우리 시청자님 한번. 이쪽이 이제 뭐 아무래도 경강선이 개통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뭐 아직 좀 이렇게 지하철이 전철이 활성화되지는 않았는데 활성화되는 그 시점에 해가지고 한번 매도 타이밍 한번 잡아보시는 것도 나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나 조금 더 구체적인 사항이 궁금하시다면 언제든지 전화를 주셔도 좋습니다. 우리 박정훈 소장님의 1대1 부동산 무료 상담 언제나 여러분들 향해서 문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릴게요. 한번 보시죠. 자, 박정훈 소장의 1대1 무료 상담입니다. 부동산 시장에 대한 궁금증 해결해 줄 수 있는데요. 초보도 성공하는 부동산 투자 전략이라는 주제예요. 매주 금요일, 토요일 문의사항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전화를 주십시오. 02-581-9943번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주자산관리 박정훈 소장과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소장님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돈이 될 만한 부동산 정보를 콕콕 집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전화번호 이곳으로요. 01-2077-6391번으로 전화 주셔야 됩니다. 부동산 물건에 대한 정보들 얻어갈 수 있으세요. 자,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할 거고요. 드림타워 투자연구소 정형근 이사, 한국부동산 R&D센터 김원준 전무이사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정형근 이사님의 매물부터 일단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느 지역 준비되어 있습니까? 예, 일단은 내년부터 LG 사이언스파크 등을 비롯한 마곡지구에 입주가 시작이 됩니다. 본격화되면서 거기에 안성맞춤인 여러 가지 수익형 매물에 여러분들 관심이 고조가 되고 있죠. 이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민감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가격대가 최고가에 이미 형성이 돼 있는 상태고, 그럼 우리가 이 마곡지구에 침입을 할 때는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해야 될까요? 수익형 매물 쪽에서도요, 저평가되어 있는 역세권들이 있습니다. 역세권에서 붙어있는 지역에 있는 아주 최저가의 수익형 매물을 준비를 했고요. 지역 일대, 마곡지구 주변 일대에서 가장 최저가 매물이니까 이따가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잠시 후 여러분들 집중을 해주시고요. 김원준 이사의 물건도 보겠습니다. 오늘 두 건 준비하셨는데 어떤 내용 준비되어 있습니까? 네, 일단 지금 현재 정치, 경제, 사회 전반적으로 상당히 혼잡한 상황입니다. 자,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투자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자, 리스크를 줄이면서 그 수익, 차익 놀릴 수밖에 없는 곳, 그러니까 가격이 지가가 오를 수밖에 없는 두 곳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추천드릴 곳은 바로 청량리의 개발지가 되겠는데요. 자, 바로 동대문구 제기동이 되겠습니다. 자, 이곳 같은 경우에는 청량리에 있는 대규모 개발들이 바로 눈앞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지가의 상승이 현재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자, 단순하게 말씀을 드려서 6개월 전과 지금 현재 부동산 상황 상당히 다릅니다. 자, 그리고 향후 6개월에서 1년, 그리고 2년, 3년, 4년, 5년, 6년 꾸준하게 지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곳, 바로 이곳 동대문구 제기동 처음으로 소개해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곳은 바로 강남구 대치동입니다. 자, 이곳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대치동이라는 브랜드를 믿고 투자하실 수 있는 곳이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건 준비되어 있는데요. 하나씩 열어볼 겁니다. 먼저 김원준 이사께서 소개해 주신 첫 번째 물건 있죠? 동대문구 먼저 들리겠습니다. 화면 함께 하시죠. 네, 첫 번째 물건입니다. 서울시 동대문구 제기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1호선 경의 중앙선 청량리역에서 걸어서 5분 거리 위치해 있어요. 2017년 6월 준공 예정입니다. 전용 면적 38.50제곱미터고요. 5층 건물 가운데 3층 소개를 해드려봅니다. 매매 가격이 2억 4,500만 원이고요. 전세 보증금 2억 2천만 원 내다 보면 실제 투자 금액이 2,500만 원 정도를 예상해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신축으로 진행이 될 거고요. 동대문구 제기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자, 이사님, 입주적인 여건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네, 일단 이거 청량리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사실상 이거 청량리의 개발지들을 중심으로 둘러싸고 있는 지역, 용두동과 전농동, 제기동 이렇게 세 곳을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중에서 오늘 소개드릴 곳은 바로 제기동이 되겠는데요. 이곳 같은 경우는 조금 유난히 시장들이 많이 모여있는, 그러니까 전통시장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만큼 상업지가 활성이 되어 있는 그러한 곳이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자, 지금 본 건물 역시 1층에 상업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어떠한 지역인지 대략적으로 이제 머릿속에 그려지실 것 같고요. 일단 간단하게 1호선과 경의중앙선 지나가는 청량리역, 이 청량리역까지는 도보로 한 5분에서 6분 정도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래쪽으로는 바로 용두역이 있습니다. 자, 이곳 같은 경우에는 바로 동대문 구청, 구의회, 보건소 등 다양한 관공서들이 위치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다양한 공무원들의 수요층까지도 누려볼 수 있는 그러한 곳이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자, 이곳 아래쪽으로는 청계천이 흐르면서 용두공원을, 또 위쪽으로는 이곳 제기동 인근에 있는 수많은 시장들, 일단 마장동 축산시장을 비롯해서 청량리 수산시장, 그리고 이거 동부 청과시장을 비롯해서 양명시장 등 다양한 재래시장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자, 그만큼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시장 상인들이 많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시장 상인들이 많다 보니까 다른 지역보다는 월세에 있어서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는 조금은 더 나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 달에 5만 원, 10만 원이겠지만, 자, 그 차이 1년이나 향후 10년까지 보유를 하셨을 때 그 수익을 계산해 보신다면 상당히 큰 차이가 난다라는 점 눈치를 채셨을 것 같습니다. 자, 그만큼 월세, 수익형
물건들, 그러니까 월세 상품들에 상당히 좋은 특화되어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자, 이 위쪽으로는 바로 이문동이 있습니다. 자, 이문동에 있는 수많은 대학교들, 그리고 왼쪽으로는 고려대학교, 오른쪽 아래로는 바로 서울시립대학교가 있죠. 자, 수많은 대학생들 역시 모여들고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자, 이곳 대학교 인근으로 가보셨을 경우에 그 건물 월세 상당히 비싼데요. 자, 이곳까지 조금만 나오게 된다면 그 월세 학교 인근보다는 조금은 더 저렴합니다. 자, 그만큼 학생들까지 많이 모여드는 곳이라고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위치상으로는 어느 곳에 있는지 이제 대충 감이 왔어요. 미래 가치도 따져볼게요. 개발 호재들 뭐가 있을까요? 네, 일단 이곳 청량리 지역 자체가 전체가 다 개발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이곳 청량리 인근으로 나가보시면 상당히 허름한 모습들, 상당히 노후된 모습들, 예전에 6.25 때나 볼 수 있었던 그러한 모습들까지도 지금 현재에서도 눈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하지만 이곳들이 전부 변모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겠는데요. 자, 지금 이곳 588 홍등가, 이곳 역시 호텔을 비롯해서 주상복합 업무시설, 3개동에서 4개동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자, 그만큼 대규모의 개발이 현재 예정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이곳 같은 경우는 롯데건설 측에서 개발을 할 것이 현재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걸 비롯해서 그 옆쪽으로 조금만 넘어가게 되면 바로 동부 청과시장이 있습니다. 자, 이곳 역시 청량리 역세권이라고 보시면 좋겠는데요. 자, 이곳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곳 역시 주상복합 업무시설들 3개동, 약 50층 높이의 건물들 3개동이 들어설 예정이라고 말씀을 드린다면 이곳에 얼마나 높은 마천루가 형성이 될지 머릿속으로 한번 그 그림을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걸 비롯해서 바로 청량리역에서 진행이 될 바로 GTX,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를 비롯해서 KTX의 사업, 이곳 같은 경우 GTX,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가 이곳에서 강남구, 삼성동까지 한 정거장으로 연결이 됩니다. 자, 지금 현재로 차를 가지고 이동을 하게 되면 강남까지는 약 25분에서 30분 정도가 소요가 되지만 이곳이 GTX가 들어서게 되면 바로 이거의 절반, 약 15분에서 한 14분 정도로 단축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강남까지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좋아진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것뿐만 아니라 서울역을 비롯해서 용산역까지 뻗어나가는 또 두 번째 노선이 있기 때문에 이곳에 있어서 교통적인 호재 계속적으로 발전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지하철 9호선이 들어섰을 때 그 파급 효과, 그 효과가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물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슬슬 해볼까요? 제기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지어질 예정입니다. 어떻게 지어지게 될까요? 네, 일단 이곳 같은 경우에는 상업지 인근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이 건물 역시 1층에는 상업시설이 들어서게 되겠고요. 그 위층으로 일반 주택이 이제 일반 거주할 수 있는 가구가 들어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큰 대로변에 상당히 가까이 있는 편이기 때문에 6차선 도로가 약 1분에서 2분 정도만 나가면 바로 큰 도로가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주변 역시 개방감이 상당히 좋은 곳입니다. 자, 일단 상당히 괜찮은 상권지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개방감 역시 뛰어나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곳, 그런 곳이라서 더욱더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내부 세이프티 도어를 비롯해서 다양한 풀 옵션으로 들어서게 되겠습니다. 자, 위층에는 개별 창고까지 제공이 되기 때문에 편안하게 거주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은 어떻게 되죠? 네, 매매가 2억 4,500만 원입니다. 자, 이곳 같은 경우에 전세 예상가가 2억 1,000에서 2억 2천 정도가 현재 예상이 되기 때문에 실제 투자 금액은 2,500만 원 전후로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곳 월세 같은 경우는 보증금 3천에 월 80에서 한 85 정도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월세 수익, 월세적인 면에 있어서도 상당히 괜찮은 지역이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기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내년 여름쯤 준공 완료될 예정이고요. 매수 시 유의할 점 뭐가 있을까요? 네, 일단 아직 공사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은 시간이 더 걸릴 예정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플랜을 꼭 한번 세워놓고 접근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이 주변 돌아다니시면서 시세 한번 직접 조사를 해보신다면 이 지금 소개드린 이 정보가 얼마큼 괜찮은 정보인지 확신이 가실 거라고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동대문구 제기동에 위치할 다세대 주택 정보했고요. 이 정보 내용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정영근 이사가 준비하신 매물입니다.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강서구 방화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9호선 신방화역에서 걸어서 1분 거리입니다. 올해 12월 초 이제 다 됐네요. 준공 예정이고요. 전용 면적 38.67제곱미터입니다. 8층 건물 가운데 7층 소개해드릴게요. 매매 금액 2억 300만 원, 전세 보증금 1억 7천만 원, 실제 투자 금액 3,300만 원 내다보고 있습니다.
방화동에 위치한 다세대주택 살펴보러 가겠습니다. 일단 이사님 네. 입지적인 특징 좀 자세히 설명 주세요. 네, 일단 아무래도 여기가 도보 역세권 1분 자리였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땅들보다는 입지가 우수하다고 정리를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자리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보시게 되면 아파트 3만 가구가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특징인데요. 실제로 여기 있는 3만 가구들이 신축이 되고 입주한 시기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 역세권 자체가 새로 신규적으로 상권이 형성되는 자리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역과 가까울수록 더 매물의 값어치가 뛰어나질 거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는 아직 시기적으로 마곡지구가 입주가 아직 안 됐죠. 내년부터 입주가 시작될 거기 때문에 아직 땅값, 지가 자체가 저평가되는 게 사실이고요. 제가 아까도 주목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근방 지역, 뭐 송정이라던가 김포공항이라던가 주변에 있는 여러 지역 일대보다 바로 가까운 30초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최저가인 그런 매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건물 같은 경우에 일반 다세대 수익형 매물들은 5층 정도 규모를 자랑하고 있는데 본 매물은 3종 주거 지역입니다. 준주거 지역과 이렇게 인접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땅의 값어치가 높고 또한 8층 건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변에 낮은 건물들보다 월등히 땅에 대한 가치가 높다 설명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김포공항과의 역세권 한다름에 갈 수가 있고 상단에 보시게 되면 올림픽대로 방화터널 지나 바로 올림픽대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도 사통팔달 굉장히 뛰어난 지역이고요. 마곡지구와 도보 7, 8분밖에 안 됩니다. 1도시개발구역과. 그렇기 때문에 마곡지구의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다고 정확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입주가 시작되는 내년부터 2018년 정도가 가격대 피크인 그런 지역이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마곡지구 개발이라는 엄청난 큰 개발 호재를 일단은 머금고 있는 지역입니다. 뭐 추가적으로 우리가 생각해볼 만한 호재거리 뭐가 있겠습니까? 네, 일단 첫 번째가 마곡지구입니다. 마곡지구는 이제 40만 명이라는 유동 인구를 가져올 수가 있고 직장 인구를 가져오기 때문에 일단은 양천구를 비롯한 주변 일대의 가장 큰 호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도요, 여기에 일하는 친구들 중에 20, 30대 젊은 친구들 굉장히 많죠. 지금 현재는 신방화 역세권이라는 거 주변 지역 보면은 김포공항에 종사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마곡지구가 오픈이 된다면 주변에 뭐 양천향교라든가 목동, 염창까지에 있는 수익형 매물들이 꽉 차는 수요자 공급량이 발생이 될 거기 때문에 거기에 맞춘 수요에 딱 맞는 수익형 매물들, 특히나 역과 가까운 쪽에 여러분 선점 투자를 한다면 높은 월세까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지역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요, 우측으로 보게 되면 양천향교와 뭐 목동 라인으로 보시게 되면은 이미 지가가 많이 올랐죠. 그 지금 신축 본 매물과 같은 동일한 사이즈라고 봤을 때 가격대가 약 2억 중반대입니다. 2억 5천 정도 중심선에서 움직이는데 제가 아까 방송 초반에도 말씀드렸듯이 최저가입니다. 2억 300이라는 금액으로 7층, 로얄층에 있는 매물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비교를 해봤을 때도 약 5천 정도의 갭이 생기죠. 이 말은 뭐냐면은 향후에 마곡지구가 입주가 되고 주변에 이제 수익형 매물에 입주가 시작되면 가격 평준화가 이루어집니다. 어디든 마찬가지로요. 이쪽 지역이 가격이 5억짜리 아파트가 생기면 주변에 기존에 있던 3억짜리 아파트가 4억대로 올라서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가격 평준화가 이루어지면 최소한 2억 3천에서 4천 정도까지는 이 지역 일대 땅값을 기준으로 한 가격대가 올라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타이밍, 2017년부터 입주가 시작되기 때문에 지금 타이밍에 투자를 한다면 시세 차익까지 겸해서 많은 폭으로 얻어낼 수 있다 예상이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가 첫 번째 포인트고요. 두 번째가 이제 아파트가 3만 가구 현재 있지만 5만 가구까지 지어질 겁니다. 이 주변 일대. 그렇게 되면 5만 가구가 향유할 수 있는 역세권으로 변모가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역과 가까운 데는 지가가 상상도 못할 정도로 많이 올라갑니다. 비교를 해보면 염창과 등촌 같은 경우에도 9호선 생기고 나서 지가가 약 2배 정도 올랐죠. 그렇기 때문에 본 지역도 여러분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다 입주가 안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주가 다 되고 또 좌측에 있는 방화 재정비 촉진지구까지 개발이 들어간다면 여기 신방화 역세권 정말 틀려지는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건물 보러 가겠습니다. 준공이 12월 초라고 돼 있는데요. 그럼 현장 가면 지금 직접 네, 보실 수가 수가 있죠. 있죠? 네, 여러분들께 정말 희소식인 게 보시면은 가서 안에 있는 내부까지 다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네. 바로 임대 수익 거둘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고요. 여러분들 연금형 부동산 생각하면서 향후의 기대 가치까지 생각해 주셨던 분들께는 정말 최적화된 그런 매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8층 건물에요. 엘리베이터도 들어가고 주차 시설 완벽히 되어 있고 역과 도보 30초죠. 그러니까 직선거리 한 50m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앞에 있는 초역세권 매물을 선점할 수 있다는 거고요. 서울 안에 역에서 30초밖에 안 되는데 수익형 매물을
가질 수 있는 기회는 흔치 않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격적인 메리트도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있으니까 가지고 오셨겠죠. 한번 네. 분석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최저가인 매물이니까 주목해달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2억 300입니다. 2억 초반대 가격대면은 바로 우측에 있는 2억 중반대에 있는 양천구라던가 그리고 그 방화동 중에서도 우측에 있는 지역보다도 가격대가 훨씬 저렴한 겁니다. 이게 평준화가 맞춰질 걸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그 시기는 1, 2년 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차익을 거둘 수 있는 저평가된 매물을 찾으신다면 이쪽 지역으로 보시는 게 맞고요. 아파트 3만 가구, 5만 가구의 수혜를 직접적으로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안정적이라는 점. 매가는요, 그 2억 300에다가 전세가가 1억 7천 정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뭐 1억 6천에서 8천 정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투자금은 뭐 3,300 정도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월세 같은 경우 2, 3천에 월세도 7, 80 정도로 낮지 않습니다. 수익률 6, 7% 정도 나오는데요. 하여튼 중장기적으로 갈 때 여러분들 앞으로 마곡지구가 다 입주하는 시기가 2023에서 2025년까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한참 남았죠. 내년부터 입주 시작되고요. 인프라들 계속 들어올 겁니다. 상가가 얼마인가요? 1층 상가 10억입니다. 여기 가격들 계속적으로 땅값 중심으로 해서 오를 테니까 지금 투자하는 데 타이밍은 완벽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좋아요. 그래도 큰 금액이 움직이는 만큼 좀 안전한 투자를 위해서 유의점 챙겨주신다면요. 네, 일단은 김포공항역도 있고요. 송정역도 있고 역세권이 약 8개 정도가 되는데 그중에서 가장 저평가되고 있는 지역을 뽑으자면 이제 송정과 김포공항, 신방어 역세권 3군데입니다. 그중에서 송정과 김포공항은 아직까지는 생활 인프라라든가 생활 수준 자체가 너무 노후도가 심하기 때문에 여기보다는요. 지금 신방어 역세권 신규로 아파트가 계속적으로 공급을 때리고 있는 지역에 들어가야 좀 안정적인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도 좋은 투자처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 시장에 대한 전략 세우실 때 좀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물건, 방어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살펴봤고요. 다시 한번 확인하시죠. 자, 김원준 이사의 두 번째 물건, 대치동입니다.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물건이 될 것 같아요. 강남구 대치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분당선 한티역에서 걸어서 4분 거리 위치해 있어요. 다음 달에 준공 예정이군요. 자, 전용 면적 37.64제곱미터, 6층 건물 가운데 3층 소개해드립니다. 매매 금액이 3억 5천만 원, 전세 보증금 3억 원, 실제 투자 금액 5천만 원 예상되는 매물입니다. 네, 김원준 이사님의 물건입니다. 뭐 입지적인 입장에서는 뭐 할 말 없다 말씀 주시긴 했지만 그래도 안 챙겨볼 수는 없어요. 입지적인 여건 살펴주시죠. 네, 조금 불친절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다 아는 지역이기 때문에 사실 제가 입 아프게 말씀을 드리진 않아도 되겠지만 실제로 방문을 하실 수 없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이제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이곳 같은 경우에는 분당선 한티역이 있습니다. 자, 이곳에서 물건지까지 도보로 한 4분에서 5분 정도를 잡으시면 되겠는데요. 자, 이 5분간의 거리, 바로 롯데백화점을 비롯해서 수많은 상권들과 학원들을 지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바로 주변 다세대 건물들 내에서도 이미 2층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학원들이 입주해 있는 학원 도시로서의 면목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지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주변에 초중 고등학교를 비롯해서 수많은 학원들 잘 갖춰져 있는 진짜 명문 지역이 아닐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주변 여건, 특히 지하철 같은 경우에는 바로 분당선 한티역, 그걸 비롯해서 위쪽으로는 선릉역, 그리고 삼성역을 비롯해서 주변에 2호선과 3호선 등 다양한 노선들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자, 그것뿐만 아니라 분당선에서 두 정거장만 나가게 된다면 9호선까지, 9호선 급행역인 선정역까지도 상당히 가까이에 있는 그러한 곳이기 때문에 그 삼성동까지의 접근성이 상당히 괜찮은 그러한 지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간단하게 지도를 보시고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된다면 바로 이곳에 이제 대치동이 있다면 바로 우측 상단에 바로 삼성동이 있습니다. 자, 그만큼 개발이 많이 일어나는 삼성동, 이 삼성동에서 상당히 가까이에 있는 곳이면서 교육적인 테마가 있기 때문에 그 안전성이 강남 내에서는 손가락 두 번째나 세 번째에 올 수 있는 그러한 지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발 호재들도 당연히 챙겨봐야 되겠죠? 미래 가치를 판단함에 있어서요. 워낙 많아서요. 뭐부터 볼까요, 이사님? 네, 일단 가장 가까운 데로 한번 넘어가게 되면은 바로 대치동 옆에 있는 삼성동이 될 것 같은데요. 자, 제가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죠. 정말 수많은 개발들이 이루어질 곳입니다. 자, 이곳 같은 경우에는 1970년대 강남 개발 이후 가장 큰 개발들이 지금
눈앞에 대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지금 이곳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 부지의 개발을 비롯해서 주변의 다양한 업무 단지의 개발, 특히 영동대로를 지화 사업화하면서 다양한 개발들이 현재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자, 현대차 부지의 큰 규모, 이곳에 대규모 대기업들의 R&D 센터가 들어오게 된다면 그 임직원들이 거주할 곳은 바로 한정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곳이 다양한 업무 단지로 개발이 되게 됨에 따라서 주변의 주거 여건 역시 상당히 크게 변화할 거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 수요 역시 감당하지 못할 만큼 늘어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린다면 이 지역의 미래 가치가 얼마나 높은지 예상이 되실 것 같고요. 이곳 같은 경우 영동대로 지하 사업, 그리고 경부고속도로의 지하 사업 등 다양한 대규모 사업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곳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곳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이제 상당히 바로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한 지역 중에 한 곳입니다. 자, 바로 이곳 주변에는 오피스텔이 많이 없다라는 점을 들 수가 있겠고요. 자, 주변에는 아파트 단지로 둘러싸여 있고 바로 주택단지 이곳밖에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만큼 한정되어 있는 지역 내에서 다양한 개발들이 이루어지는 곳에 가까이에 있는 곳, 바로 이곳이 대치동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아요. 이제 물건 직접 들여다보러 가겠습니다. 준공 얼마 남지 않았어요. 어떻게 지어지고 있어요? 네, 현재 내장재를 지금 현재 공사 중에 있는 상태가 되겠고요. 이곳 같은 경우에는 강남권에서 건축을 상당히 많이 하시던 분이 짓는 그러한 건물이 되겠습니다. 자, 그만큼 강남에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에 쏙쏙 들만한 그러한 요소를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낮에는 다들 출근을 하시기 때문에 보안시설, 상당히 많이 신경을 썼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와 함께 무인 택배함과 다양한 풀 옵션으로 제공이 되기 때문에 또 한 가지 특징을 말씀을 드리면 부엌은 조금 작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곳 같은 경우 강남권에 거주한 사람들 중에서 실제로 이곳 부엌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차라리 다른 주거 공간의 늘림으로 인해서 보다 더 넓은 공간을 활용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기 때문에 보다 더 요즘 트렌드에 맞는 건물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위치에 맞게 사람들의 생활 패턴에 맞게 지어진 건물의 특징이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함께 사진을 통해서 이렇게 들여다봤죠.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입니다. 가격 메리트는 있을까요? 매매 가격이 어떻게 된다고요? 네, 이 지역 같은 경우에도 현재 지가가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지역 중에 한 곳입니다. 자, 이곳 지가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평당 4천만 원을 돌파를 했었는데요. 자, 이곳 상당하게 그거에 비하면 상당히 저렴하게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매매가 3억 5천만 원 되겠고요. 전세 같은 경우에는 현재 약간 비수기이기 때문에 2억 9천에서 3억 정도를 내다 보신다면 전세 투자 시에는 약 5천에서 6천 정도의 투자를 노리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월세 같은 경우에는 비수기더라도 항상 들어오는 수요층이 있습니다. 자, 보증금 3천에 월 130 정도를 예상을 해보시면 좋을 거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그 미래의 가치, 강남권 개발지에 가까이에 있는 이 대치동의 미래의 가치를 보고 투자를 해보시라고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믿고 간다는 그 지역의 물건을 한번 살펴봤지만 그래도 투자 시에는 분명히 유의할 점을 따릅니다. 어떤 부분들 주의해 볼까요? 네, 일단은 제가 앞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지역에 따라서 그 수기가 따로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비수기인지 성수기인 지역인지 자, 그거에 따라서 월세가와 전세가가 상당히 변화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강남권 이제 특히 조금 금액대가 있는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여유를 갖고 접근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 물건까지 점검을 해봤습니다.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정보 다시 한번 화면으로 준비했는데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네, 자, 방송 이후에도 물건에 대한 문의 접수 받겠습니다. 전화번호는요, 02-2077-6391번으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물론 방송을 통해서 입지적인 여건부터 호재까지 기본적으로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알아야 될 사항들은
모두 말씀을 드리긴 합니다만 여러분들의 사정에 맞고 또 궁금하신 사항들 분명히 있으실 거거든요.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세 가지 물건 점검을 해봤는데요. 여기서 인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분의 전문가 한국부동산 R&D 센터 김원준 전무이사 그리고 드림타워 투자연구소 정형근 이사와 함께 말씀 나눴고요. 부동산 가이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방송 이후에도 전화 많이 주세요.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